안녕하세요. TV 똥덩이. 요번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윤석열과 계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치에 관여해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두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두뇌가 작용하는 그 관점에서 제가 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그 이명박 그 시절에 그 4대강 사업을 시작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4대강을 막기 시작하면 강을 막기 시작하면 강물이 흐르는 강물이 막히고, 흐르는 강물은 온도가 낮죠. 예. 흐르는 강물 자체는 온도가 낮은데 그게 인제 막아 놓음으로써 호수화되기 시작하면은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인제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 수증기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증기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인제 주변에 그 이 온도가 같이 올라가고, 인제 여기서 보통 인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구 온난화 그러면은 그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수증기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왜 여름에 인제 좀 후덥지근할 때 그 수증기가 있으면 좀 더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거랑 같은 건데, 어쨌든 수증기가 열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제 그 열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별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좀 작으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 이제 그 이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는 인제 '그때 봐야지 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뭐 제가 정책을 비판하는다는 그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고 있는 그 이거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들만 조합을 해서 인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 놨더니 뭐 종북 뭐 좌파 이런 얘기서부터 아무튼 댓글에 욕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어쩌면은 그런 그 댓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요즘은 인제 잘 벌어지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인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윤석열과 계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어 윤석열 이렇게 쓰나요? 맞죠? 예. 계엄. 계가 이계엄인가요? 계엄.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뭐 이 단어를 써본 지도 너무 오래되고, 이게 옛날에 인제 그 제 한국에 있을 때 군사 독재 시절 이야기를 할 때 나오던 이야기라 제가 인제 단어도 인제 그렇게 썩 그 익숙하지는 않은, 이제는 잊어버렸었던 단어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요번에 인제 새롭게 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요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이 사람이 그 서울대학교 나왔죠. 이 서울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교 그 상위권 대학을 나오면은 '저 사람 머리 똘똘하다. 좀 대단하다.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고 또 어떻게 사법고시 같은 걸 패스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인제 많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두뇌는요, 두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두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기반으로 하느냐? 보통은 기억력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제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서울대학교는 이 뭐죠? 지식의 노예가 화가 돼 잘 된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려진 걸 배우는 거예요. 이 능력은 사고력과는 천지 차이예요. 완전히 달라요. 사고력이 발달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또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들의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이렇게 시험을 잘 보는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거든요. 그럼 시험을 잘 보는 방향은 뭐냐?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올 줄 모르니까 많이 기억 속에 많이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것을 잘 볼 확률이 높잖아요. 물론 모든 시험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험 중에서는 인제
두뇌가 생각하는 능력을 촉진하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제가 뭐 요즘 분위기를 정확하게 보질 못해서 뭐 제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지식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확인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기억력에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제가 그 가끔 보는 프로 중에 벌거벗은 세계사인가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야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걸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 맞히지?" 이러면서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뭐 언제 뭐가 일어났고 어느 시대에 뭐가 일어났고 누가 이랬으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지식을 묻는 그런 그 기억력을, 그러니까 지식을 확인하는, 지식의 기억력과 함께 지식을 확인하는 이런 그 시험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고력을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일이 바로 지금 이 윤석열과 계엄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뭐야 계엄 있고 나서 이 도대체 이 계엄이 왜 이런 그 배경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조금 찾아봤었는데, 배경은 잘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그 누구죠? 그 유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저희 "윤석열은 저희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똘똘하지 않다." 막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인제 그 조국인가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쳤다고. 예. 자, 근데 이거를 미쳤다고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엄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예 제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인제 제가 판단하고 생각을 인제 섞어서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섞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판단을 생각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제 판단과 생각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판단이에요. 그럼 판단은 뭐를 판단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인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문짝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필요한 도구들을 쭉 하죠. 예를 들어서 인제 못이 필요하고, 그죠? 망치가 필요하고, 또 망치도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뭐 또 못을 박으려고 하면 못을 이렇게 좀 쥐고 할 수 있는, 이 손 이렇게 안 때리려면 못을 쥐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플라이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어쨌든 도구가 쭉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목과 망치를 가지고 어떻게 인제 문을 만들려고 하면 '딱딱딱 이렇게 하면 된다. 도구를 써서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거는 판단이에요, 요 부분은. 어떤 도구를 써서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건 판단이에요. 요 판단을 여기다 쓸게요. 그럼 생각의 범위는 어디냐라고 하면, '내가 문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문을 어떻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나무와 나무를 접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못이 어떤 게 필요하고, 요런 것들을 조합하는 게 그나마 여기서 그나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최소한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가 무언가를 디자인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주어진 대로 짜 맞춰요. 그게 뭐냐? 설계도. 이게 인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케아, 저희도 인제 아이케아에서 한번 가구를 사 가지고 조립했다가 뭐 거의 부서진 상태가, 조립하는 과정에 인제 제가 실수해서 거의 부서진 상태가 돼서 그걸 못으로 다시 들이받고 그래 가면서 인제 그 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이케아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걸 이케아라 그러나요? 예, 그 가구를 조립하는 거. 거기 보면 그 도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립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걸 따라서 하나하나 갖다가 내가 못을 하든 뭐를 하든 이렇게 도구를 써 가지고 "조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생각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생각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뭐 조립하면서 뭐를 만들고 이런 것들 이렇게
그 도면 보고 만들고 아이들이 막 이러면 "야 이런 것도 하니? 잘했네." 막 이러죠. 네. 이거는 생각 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오은영의 훈육법 개나 주자 이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얼마 전에 달렸는데 이 한 분이 그렇게 달아 놓더라고요. "그래도 오은영 박사가 해 놓은 것들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도움을 얻는 부모들도 있고 꼭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야기하는 게 100% 그렇게 맞는 그 이제 개나 주라는 그런 표현은 너무 심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 거기다 제가 댓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아세요? 안다고요. 네. 물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도움을 받을 때 누가 받죠? 부모예요. 아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훈육을 해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처럼 훈련받아 가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을 받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하지를 못하게 되고 생각하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여기서 판단력이라기보다는 결정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결정력. 예. 왜냐하면 판단에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거를 인제 저는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정을 한다. 어떤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사기꾼들의 그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그 뭐죠?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고 뭐 요 얘기는 제가 앞서서도 했었기 때문에 예 넘어갈 텐데 사이비 종교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올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인제 제가 거기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어려서 훈육을 시켜서 오은영 얘기 듣고 훈육을 시켜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가 인제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미 바꾸려고 하면 그때 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더 들어가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이야 제 강의를 듣지를 않을 테니까 제 강의를 듣지 않고 그런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가 남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자 어쨌든 인제 그 얘기도 오늘 여기서 겹치게 되는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기존에 그 정치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들이 해 왔던 그 역사적으로 해 왔던 행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쭉 놓고 이게 인제 도구예요. 망치의 종류. 예 망치의 종류들을 쭉 넣어 놓고 '내가 뭘 골라서 쓰지?' 이런 거예요. 예. '어떤 거를 골라서 어떻게 쓸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대통령이 됐을 때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물론 그 와중에 뭐 저희 청와대를 나와서 뭐 옮기고 그러면서 돈을 왕창 쓰고 그 돈을 왕창 썼으니까 인제 그 돈을 그 세금에서 저희 뭐 써야 될 곳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서 빼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막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고 제가 볼 땐 이런 일들이 인제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런 일을 제외하고 예 순수하게 인제 '이 사람이 판단을 내릴 때의 모습을 인제 지켜본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인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물론 지금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대통령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듣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인제 함정이 여기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욕을 하지를 않는데 굳이 욕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엄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게 법적인 책임 뭐 그게 불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밝혀졌을 때 법적인 책임이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 사형이 떨어지면 사형은 뭐 사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형이 내려져야 될 수 있겠죠. 그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다만 그거는 죄에 대한 거고 이 사람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뭐 미워하거나 뭐 김건희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그런데 인제 그 이유가 여기 오늘 인제 이 이야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제 도구를 놓고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옵션이
사용할 도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걸 해 봤더니 뭐 보니까는 뭐 민주당에서 맞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반기 들고, 이거 했더니 여기서 반기 들고, 이거 했더니 여기서 반기 들고.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갈 곳이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예. 갈 곳이 없어지면 점점점 극으로 치달아요. 왜?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쭉 해 놓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계엄과 같은 것도 써먹어야죠. 예. 물론 인제 계엄을 써먹을 때 제가 볼 때는 예전 군부 독재 시절에 그 군인들이 그 저희 대통령이자 군인의 거의 수장급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명령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인제 제가 볼 때는 기대하면서 그걸로써 움직였을 거라고 인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써야 될 도구가 있는데 망치를 다 써 봤는데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망치 써도 안 되고 이 망치 써도 안 되고 이 망치 써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다음에 햄머 들고 와서 햄머로 그냥 부시든지 말든지 한번 해 보자. 근데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군 생활할 때 군대에서 고참들 봐도 그래요. 하다가 이거 하다 안 되고 저거 하다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것저것 막 들고 와 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어떡하죠? 예. 저는 한 번은 저희 뭐야 텐트 치다가 훈련 나가다 텐트 치다가 고참이 텐트 못을 박는 몽둥이 이만한 걸로 있는 거를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그때는 헬멧도 안 쓰고 있었을 텐데 그대로 맞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무릎 푹 꿇고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다시피 했었어요. 정신이 멍하고 하늘로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총기 소지하는데 고참이 지 승질 난다고 총을 저희 소형기라 그러나? 왜 거꾸로 들고 그 총을 분리를 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 한쪽이 이 중간을 분리를 하면 양쪽이 쇠거든요. 이 개머리판이 아니라 날카로운 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로 내리찍어 가지고 여기 찢어져서 저는 꿰맨 적도 있습니다. 저희 의무대 쫓아갔더니 고참이 둘이 따라와 가지고 옆에 딱 와 가지고 붙어서 "아 이거 얘가 문짝에 찧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말도 못하게 하면서 옆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고참이. 네. 협박도 당했죠, 물론 가면서. 피 줄줄 흘리면서 이러면서 갔었으니까. 사람이 이런 식이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쓸 수 있는 그 판단력만 있어서, 판단력은 있죠. 왜? 시험을 봐 가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를 판단을 하고 '아 이게 맞으면 이거 체크하고.' 이게 인제 시험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시험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맞나?' 체크. 이게 틀리나? 아니야. 그러면 틀린 거부터 골라내고 맞는 거 어떻게 고르고, 이런 게 인제 시험 보는 이 스킬이라 그러죠. 이 기술 이런 것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길러주냐면 사고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판단력만 길러줘요. 판단력. 이 판단력이 뭐냐? 여기에는 생각이 없고 사고가 없고 말 그대로 맞고 틀린 것만 고르는 판단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법고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예전에 알던 형 중에 하나가 제 행정고시 붙었는데 행정고시도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 가지고 맞고 틀린 것들을 가지고서는 고르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 판단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더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 판단력만 있으면 판단력만 있으면요, 이 판단력이 힘을 발휘할 때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예요. 문제 또는 해결해야 할 것.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내가 시험 문제가 없으면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지금 당장 풀어야 될 문제가 없으면 판단할 게 없어요. 못이 없고 문짝이 없으면 내가 모치를 할 이유가 없듯이 망치를 쓸 이유가 없듯이 망치를 고를 이유도
말씀드렸듯이 판단력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온 그 역사를 제가 인제 쭉 보니까 뭐였냐면 검사에서 검사장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게 뭘까요? 검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뭘까요? 할 일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러한 판단력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장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주어진 일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것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길들여진 개, 동물. 이 동물들의 행동이에요. 왜냐? 판단을 잘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판단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딱 하면은 그러면은 귀여움을 받아요. 그죠? 그 저희 군견이든 뭐 경찰견이든 이런 개들은 주어진 일을 딱 하면은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어온 세월은 판단력이 필요로 하는, 물론 이제 개들의 판단력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긴 하지만 결국은 그 근본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이 같은 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얘기를 해 볼까요? 이거는 애완견들의 이야기인데 흔히 애완견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여기도 인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인제 낚시 갔다가 오다 보면은 낚싯대 들고 장비 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인제 낚시터에서 나오는데 저희 애랑 인제 아들이랑 저랑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개가 그 왔는데 목줄을 안 하고 있는 개더라고요. 그랬더니 앞에 와 가지고 막 짖어요. 그 주인이 바로 뒤따라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It's okay. 괜찮아. He's fine. 이 개는 괜찮아. 안 물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걔 목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그러면 바로 목줄을 채워요. 그러더니 걔가 바로 얌전해져요. 그리고 끌려갔죠. 더 이상 짖질 않고. 목줄을 채우는 순간 그렇게 바뀌어요. 이게 뭐를 뜻하는지 아세요? 보통 개 주인들이 그러죠. "우리 개는 괜찮아. 안 물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개가 차라리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온 개라면은 오히려 사람을 물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목줄이 항상 채워진 채로 가다가 어느 순간 목줄이 딱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걔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뭐냐? 목줄이 풀어졌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뛰어갈지 이거를 자기가 판단을 못 내려요. 언제 어떻게 짖을 수 있을지 말지 판단을 못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동물적인 본능이 튀어나와서 옆에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걔들은 항상 목줄을 채우고 다녀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목줄이 하나 채워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검찰이라고 하는 검사 조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수장이라고 하는 데까지, 검찰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아무리 수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제가 요번에 막 찾아보니까 "조직에 충성한다. 사람에 안 충성 안 하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라 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이 이 조직이 내 목줄을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스러운 개다라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얘기는 뭐냐?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우두머리라 하더라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목줄이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목줄이 채워져 있는 데까지는 밖에 나가서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목줄이 채워져 있으니까 당겨지니까 막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물어요, 사람을 잘. 네. 내가 필요로 하는 내 이득이나 뭐 이런 거 챙겨서 뒤에서 쪼끔 뭐 자기 그 뭐죠? 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좀 챙겨 먹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에 목줄이 매여 있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목줄이 확 풀리는 순간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여기는 검찰이든 어느 기관이든 그 조직에 목줄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가 제가 아는, 저는 인제 정치의 문외한이기 이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아는 한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저희 대통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위치가 뭐 국회가 있고 뭐 사법이 있던가요? 그래 가지고 "삼권이 분리됐다."라고 해 가지고 "권력이 분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권력이 분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권력이 분리됐을 때는 이 사회가 존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협의를 해야 돼요. 협상이나 협의. 그래야지 저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고 이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어가면서 "그래 너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그 검찰이라고 하는 그 수장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목줄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딱 넘어왔는데 여기는 주어진 일, 주어진 그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는 판단력으로만 하면 됐었는데 여기에 딱 오니까 판단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있겠죠. 뭐 "네 부처는 너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 해라." 이거는 인제 판단력을 통해서 인제 갈 수 있고 뭐 그걸 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뭐 "이거는 이렇고 지금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네 생각도 그래? 그래? 그러면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운영하는 운영진과 함께 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쪽이에요. 뭐 여기는 인제 자기가 있다가 나왔으니까 검찰 조직 하나는 뭐 자기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빼놓고 그러면은 남는 데가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거는 협상력이나 그런 것들 두뇌 사고력, 협상력은 실제 사고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게 뭐고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뭐고 제가 가진 게 뭐고 그러면은 제가 가진 거를 내가 끌어들여서 쓰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까 하는 접근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고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 협상을 한다는 게 비즈니스도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협상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대우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어 협상을 해본 적 없고 보통은 주로는 판단력으로 "너 몇 년, 너 몇 년, 이거는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해." 하던 사람에게 목줄이 그나마 검찰 조직에서는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탁 부러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말을 안 들어. 도구는 쭉 있는데 도구를 쓰다가 봤더니 이거 했더니 먹히는 듯 했더니 안 돼. 이거 했더니 또 틀렸어. 이거 했더니 또 틀렸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한 거. 말 그대로 오 하나만 햄머 하나만 남는 거죠.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 찍어야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했던 것처럼. 예. 내려 찍어야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휴가 나오면서 '야 살아서 휴가 나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실제로 저는 그런 살아서 휴가 나온다는 생각 그리고 복귀할 때는 그때가 인제 일병, 이병 뭐 이럴 때 일병 달고 뭐 이랬을 때니까 복귀할 때는 '야 내가 가 가지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고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진짜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그게 인제 제 군생활 제가 인제 88년 군번이라 뭐 88년도 군번 그러면은 뭐 유명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예. 근데 바로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오한마가 있어요. 그럼 말은 안 들어요. 협상은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들겨 패야죠. 예. 자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좀 이 왜 뭐라 그럴까요? 능력에 붙이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또 저는 아직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는 '국민을 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실제로 그렇고 그거를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는 국회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내리 찍어야 되는 대상은 국회니까. 예, 국민이 아니라. 예. 그래서 국회와 국민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국회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국민이 뽑아 줬으면은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지 왜 지들이 판단을 할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친 김에 제가 국회의원들을 얘기를 한번 또 해 볼까요?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 지금 거기 소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소속인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야당도 있는데 야당도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봐요. 다만 이 목줄이 채워진 면에서 보면 쪼끔은 좀 목줄이 덜 채워진 정도라고 인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실제로 총을 겨눈, 뭐 빈총이긴 하겠지만 총을 겨눈 그것도 영상을 제가 봤는데, 뭐 어쨌든 총을 겨눈 거잖아요,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데도 그 사람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여전히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당선시켜 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의 힘이 내가 필요하니까 내 이득을 위해서 내 국회의원을 지금 현재 자리를 지키고 그다음번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인제 이 실제로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는 많은 경우가 제가 본 지금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살펴보는 걸로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개들의 본능이에요. 제가 자꾸 개들의 본능, 동물의 본능이라고 할게요. 동물의 본능. 예. 이게 뭐냐? 우두머리가 있잖아요. 동물의 본능이 이래요. 우두머리가 있으면 우두머리가 가자는 곳으로 방향 잡아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두머리는 지금 인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동물의 개들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이, 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두머리가 있으면 우두머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우두머리 비슷한 애들이 경쟁을 해 가지고 우두머리 위치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인제 문제는 나머지예요. 어떠냐? 우두머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 곳을 잃어요. 두 번째 대체할 대안이 있으면, 확실하게 대안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두머리가 사라지는 순간 갈 곳을 잃어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는 정당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볼 때 우두머리가 사라질 걸 걱정을 하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는 이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네가 인제 협약을 통해서 뭐 총리랑 해 가지고 뭐 "저희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대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볼 때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치는 실제로 국민들이 뽑아 놓은 위치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위치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두 번째 우두머리는 없거든요. 요게 인제 동물의 사회와 쪼끔 차이가 나는 건데, 동물의 사회는 하 우두머리가 사라지면 바로 두 번째 게, 아니면 우두머리가 약해지면 두 번째 밑에 서열 2 위가 2 위, 3 위가 싸워 가지고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인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두머리를 당장 같은 무리에서 대체를 할 수가 없다는 그 상황에서요. 반항해야죠. 우두머리가 없으면 갈 곳을 잃는데 걔네들이 그냥 있겠어요? 네. 왜? 우두머리가 흔들리면은 자기들이 설 위치가 없고 자기들이 가는 방향이 없는데. 이 얘기가 는 뭐냐? 이 열심히 지금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 그중에는 인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내 국회의원 자리 지키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어떠냐? 두뇌가 말 그대로 개들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동물의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두머리가 없으면 무엇을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두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 국민들이 왜 뽑았을까? 처음부터 인제 그것도 좀 의문은 가죠.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좀 머리 나쁜 사람들, 사고력이 없는 사람들 좀 거를 수 없을까?' 고를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력을 측정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 도구가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뭘로 측정을 하죠? 지식으로.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우러러보고 여기서도 제가 그런 경우 봤어요. 예. 그 어떤 사람이 그 제가 예전에 속했던 한인 커뮤니티에 한 다음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글을 써서 올렸는데 어떤 다른 분이 한동훈을 찬양하는 뭐 근데 찬양하는 이유가 굉장히 똘똘하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뭐 사법고시 패스해서 뭐 검사가 되고 뭐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막 이렇게 써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학벌 그걸로 사람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사고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은 있는데 판단력은 뛰어날 거예요. 판단력은 있는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인제 그 사람들이 착각, 현혹이 돼 가지고 그런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두뇌가 동물적인 본능밖에 남지가 않은 그런 쪽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이런데도 우두머리를 감싸면서 인제 자기들의 그 갈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제 뭐라고 제안을 드리냐면 이 투표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고력을 측정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사고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여기선 판단이라기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인제 요걸 구분을 좀 지으려고 해요. 결론과 결론력, 결정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과 판단력 요거를 인제 저는 구분을 하려고 인제 하는데 아직도 습관이 돼서 인제 판단력 이렇게 섞어서 결정력과 판단력이 섞어서 나오는데 이 판단력만 놓고 사람들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뭐라 그러냐면 이 정치판을 개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개들의 세상과 다르지가 않아서 저는 진짜로 개들의 세상과 다르지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의 문제뿐만 아니죠. 지금 여기 트루도도 욕 많이 먹고 있고 지금 "내려와라." 그러고 있는데 버티고 있고 예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이 캐나다도 개판이 됐다는 둥 경제가 죽었다는 둥 트루도 하나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제 제가 보는 두뇌와 판단력, 결정력 이런 것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와 지금 현상과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이 설명을 요번 이 방송에서 인제 다루었습니다.